자, 이번 차시에서는 납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술세로 가시면은 192페이지에 신탁 관련된 거라든가 뭐 이런 게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신탁에 대한 내용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해서 이렇게 해서 저는 생략을 하고 나중에는 조금 얹어 갖고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에 좀 가져갈 것들은 몇 가지를 추려서 하겠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동차반에 수업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본 가져갈 것들을 쫙 정리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간중간 정리가 되고 그리고 얹어서 볼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알파를 이제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납세지를 이제 볼 겁니다. 납세지는 우리 부가가세가 이제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라는 틀이죠. 그럼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니까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장의 소재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납세지는 우리 기본적인 납세지의 정의예요. 납세무 이행하고 그다음에 뭐 잘못되면 부과하고 징수하고 하는 거를 누가 할 거냐? 관할을 준다. 과대 관할이죠. 관할. 그런 장소가 납세지 얘기다. 자, 원칙은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업장 소재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다. 출발이. 하나 얹으면 수입은요. 수입은 세관 소재지다. 이거 1차 때도 많이 기억하는 거니까 세관 소재지. 수입은 재화의 수입은. 자, 됐고요. 자,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택하고 있는데 그 사업장이 되게 중요한데 근데 예외가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 제도 이제 간략하게 제가 보겠지만 상당히 중요하다. 목차 만들어 놔야 된다. 또 표현 정확히 하자. 좀 이따가 이제 강조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출발합니다. 납세지 그러면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니까 사업장이 중요하다. 사업장이란 외우세요. 사업장이란 사업자가 사업하기 위해서 거래 전부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말한다. 이 정도는 외워야죠. 자, 사업장이 되려면 일단 거래해야 되는 거고요. 고정 장소가 있어야 돼. 고정 장소가 있고 거래들을 해야 되는 거야. 거래를 해야지만 부가가치 낼 금액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부가 창출되면서. 그래서 그게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고정도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엔드로 만족을 해야 돼요. 고정 장소도 있고 거래도 해야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있다 그러면 사업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거래하긴 하는데 이런 것도 있고 반대로 거래 자체를 하지 않고 고정만 돼 있고 그죠? 고정돼. 그러니까 하치장은 고정돼 있긴 합니다. 근데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치장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임시사업장 있죠? 박람회 같은 거 이런 것들 출품하고 뭐 이런 거 품평 막 이런 거 하는 것들 뭐 그런 데들은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팔기도 하니까요. 근데 고정은 안 돼 있죠. 잠깐 하고 마는 거니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만족하니까 그래서 하치장과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이다 알고 있는데 그건 아래쪽에 좀 더 정리가 되니까 밑으로 가서 보시고요. 일단 엔드로 만족해야 된다. 거래하고 고정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기본 정의를 하는데 그 뭐 일반적인 사업장은 어디로 할 업종별로 어디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업종별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해 보시오라고 나오겠습니까? 그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럼 하나하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업종에 대해서 이제 사업장 이른바 횡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다양한 내용들을 물어보는 과정에서 또 언급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딱 보면 부동산 임대업이야. 임대업은 그 부동산 소재지지. 이렇게 부동산 매매업이야. 매매업은 그러면 법인이면 등기부상 소재지고 개인이면 업무총괄 장소네. 이런 정도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되는 정도로 기억해 놓으세요. 그래서 안 보고 막 적는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잘 이해하시면서 하나하나 보시면 돼요. 광업은 광업사무 소재지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이제 암기하고 할 때 약간 도움을 드리려면 기본적인 얘기 거래를 해야 되고요. 사업장이 되려면 그 다음에 고정 장소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고정된 장소는 없는데 근데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하니까 부가세 내야 되는 거죠. 요 케이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 고정돼 있진 않은데 거래를 하는 거 등등 이러면 부가세를 어디다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다 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보통 어디라고요? 업무총괄 장소라는 틀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총괄 장소. 자, 이제 보세요. 고정된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거래를 하는 거죠. 부가 창출이 발생해야 되겠죠. 둘을 플러스해서 엔드로 만족해야 된다. 둘 다 만족한 게 직매장 같은 데가 사업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고정된 장소는 없어요. 고정이 있어요. 있는데 거래를 하지 않는 거야. 이 하치장 같은 데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끝.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낼 금액도 없어요. 거래를 하면 부가세가 지금 발생할 텐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사업장 아닙니다. 끝. 근데 문제가 고정상 없어요. 없는데 거래를 합니다. 이게 거래가 하니까 이게 부가세 낼 금액이 있는 거야. 얘 어디다 내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어디라고요? 업무총괄 장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케이스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업무총괄 장소를 하는 게 맞는데 근데 업무총괄 장소를 어디로 할 거야 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막 있는 거지. 그게 광업이죠. 광업은 광업사무소. 여기서 업무총괄 장소인가 봐. 광업사무소가. 광업은 여기 들어가거든요. 고정돼 있지 않거든요. 광물 캐다가 소진되면 다른 데, 채산성 떨어지면 다른 데로 옮겨서 또 광물 캐고 하니까 고정돼 있지 않은 걸로 보는 게 맞는데 근데 광물 캐서 제조업자 등에게 팔고 하게 되면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부가세를 내야 되잖아요. 어디다 낼 거냐는 거야. 업무총괄 장소인데 그 장소가 광업사무소 소재지로 돼 있다. 제조업은 말 그대로 둘 다 만족한 거지. 제조업은 고정돼 있고 거기서 제조해서 도매업자 등에게 팔 거니까. 그러면 근데 제조업인데 공장이 여러 개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최종 제품 완성 장소로 돼 있고 다만 이때 장난치니까 포장, 충전, 저유소 제외.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됐고요. 그다음에 건설업, 운수업, 부동산 매매업입니다. 얘들이 여기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고정 장소 없습니다. 건설업 건물 지어주고 또 옮겨서 건물 지어주고 막 그런 거고 운수업도 다 이동하잖아요. 매매업도 마찬가지고 얘들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총괄 장소로 가야 돼요. 근데 개인은 업무총괄 장소지만 법인은 이 장소가 여기로 보겠다는 거지. 말하자면 법인은 등기부등 소재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부동산은 고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임대료 받고 거래합니다. 여기 첫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장소지.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 소재지다. 그 장소로 하면 된다. 거기가 사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외로 업무총괄 장소로 가는 케이스가 있네요. 자, 권리만 대여한다든가 부동산의 권리만 자기 게 아닌 거지. 임차인으로서 다시 전대한다든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막 등등 권리만을 대여한다든가 국가의 공사 공단 같은 데들이 하는 거예요. 얘들은 이걸로 하게 되면 여러 개가 되니까 수십 개 수백 개의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냥 편하게 하자. 업무총괄 장소로 하자라고 돼 있는 거예요. 공사 공단 같은 데들 이렇게 하는 경우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무인 자판기는 업무총괄 장소다. 이거 뭐 1차 때 너무나 강조가 되는 거니까 업무총괄 장소. 무인 자판기는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고정돼 있지 않다고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거래를 하니까 내야 되는데 업무총괄 장소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다른 장소는 추가할 수 없다라고 돼 있고요. 그죠? 무인 자판기, 무인 자동 판매기는 이거에 의한 사업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얘가 나오게 된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간이 막 이렇게 될까봐 그런 거다. 뭐 기본 때 수업 들었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자판기 설치한 장소로 보지 않고 그랬다가는 다 옛날에 사업장별로 각각 간이를 판단하는 시절에는 하나하나 다 금액이 작으니까 4,800 그때 옛날에 지금 1억 400이지만 그래서 그때 기준 금액이 안 돼서 간이 막 받아먹는 게 몇백 개의 자판기를 이럴까 봐 업무 총괄 장소로 묶어서 하나로 판단하겠다. 간이 기준 금액을 판단하겠다.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사업장이 2개, 3개 있으면 합쳐서 간이 기준 금액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 업무 총괄 장소로 돼 있고요. 업무 총괄 장소를 하나, 2개 또 늘리면서 또 금액이 안 되게 묶어 가지고도 여러 개 있는데 자판기가 막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묶어 가지고 금액이 안 되게 간이 받아 먹으려고 할까봐 업무 총괄 장소 하나만 하는 거지 하나, 2개, 3개, 4개 늘리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추가 사업장 등록할 수 없다. 불가하다. 이게 들어가 있고 알고 있죠? 다단계 판매원에 대한 것도 이제 다단계 판매원은 이게 사업자예요. 떼다가 파는 거야. 본사에서 그런 느낌이야. 판매업자로부터 떼다가 파는 거니까 사업자가 맞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납세지가 어디냐를 해야 되는데 얘들이 그냥 떼다가 팔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로 할 거냐? 이거는 그냥 관리를 편하게 하자는 거지. 그래서 다단계 판매업자입니다. 애터미나 아메이 거기에 주된 사업장 수지로 한다고 돼 있고요. 만약에 판매원이 좀 매출을 많이 하고 해서 자기 매장도 갖고 있대요. 상시 주재하면서 거래하는 장소가 있대요. 그럼 그 장소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없다면 그냥 주된 사업장 수재지. 누구의? 애터미나 아메이 여기서 일괄해서 얘들을 관리하겠다. 관할세무서가 거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납세지가 이렇게 돼 있다. 비거자 등 사업장 설치 안 했으면 이렇게 한다. 주소나 거소를 할 수밖에 없겠죠. 사업장이 없으니까 누가 얘를 추징하고 할 거야. 이런 개념이 된다 그랬죠. 수입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세관수재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렸네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암기를 좀 하시면 되는 거다. 아셨죠? 이렇게 짚고 가면 된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특수한 경우에요. 처음에 이제 직매장은 둘 다 만족해 사업장이 된다. 대표적으로 고정 장소가 있고 거래한다. 사업장이 맞다. 끝. 근데 하치장과 임사업장 둘은 하치장은 고정 장소는 있지만 거래하지 않는다. 얘는 거래는 하지만 고정 장소가 없다. 이래서 사업장이 될 수 없다. 사업장이 아니다. 그럼 어디로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정해줘야 되겠죠. 근데 얘는 정할 필요도 없죠. 하치장은 거래 안 하기 때문에 낼 금액도 없어요. 그럼 납세지 자체가 없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사업장, 하치장은 사업장 아니다. 끝.
근데 박람회 같은 거 할 때 팔았다면 당연히 부가세 낼 금액이 있으니까 어디다 낼 거냐? 얘는 어디로 하겠대요? 어쩔 수 없다. 사업장을 이 자체는 사업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기존 사업장 어디 있지 않니? 기존에 네가 사업하는 사업장 거기에 포함되는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좀 더 얹어서 얘가 나오면 이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하치장 같은 경우에는 자, 얘가 갑이라는 사업자가 여기서 사업 활동하고 있는데 얘가 여기 하치장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관할이 다르겠죠. 그럼 하치장을 두게 되면 여기 관할 세무서에다가 하치장을 둔 날부터 10일 내에 설치 신고를 하는 거예요. 하치장입니다. 여기는 창고입니다. 창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받는 세무서장이 이쪽에 납세지, 얘 납세지 여기 세무서장한테 통보하게 돼서 10일 내. 약간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박람회 같은 경우도 이제 나가서 박람회를 잠깐 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박람회에 대해서 이제 신고해야 되겠죠. 박람회 합니다. 여기는 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같은 걸 하는 거 아니지만 거기다가 이제 해서 사업 개시부터 이 10일 내 거기다가 개설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개설 신고를 해요. 개설 신고를 하고 자, 근데 설치하는 기간 자체가 10일이 안 된대요. 개시부터 10일 내 개설 신고하는 건데 설치 기간 자체가 박람회가 한 일주일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면 10일 내인 경우는 생략 가능하다고 돼 있고 이거 1차 때 많이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박람회 이제 끝냈어요. 끝나면 또 10일 내 폐쇄 신고 같은 것도 해야 된답니다. 이렇게 좀 얹어가지고 알파 해놓으면 되고요. 좀 더 플러스 알파는 우리 알세에 가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 넣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이것도 쪼개지는 거. 우리가 작년 문제가 사례 문제로 판례가 나오고 등등해서 당황을 많이 했지만 그 전에 한 3년 정도는 이론용으로 가서 막 절차적인 것, 구석진 걸 막 물어보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 추세 안에서는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강조를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얘기는 알지만 얹어가지고 언제까지 설치 신고할 건 절차적인 얘기까지도 같이 담아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납세지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근데 아까 우리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사항이 주사업장 총괄납부랑 사업자 단위과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한번 챙겨보자. 그러면 우리 부가세 납세지는 사업장인데 사업장 그리고 사업장별 과세 원칙인데 사업장별로 여러 가지를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주사업장에서 총괄 납부 원래 세금 납부하고 환급받는 거는 사업장별로 하는 게 원래 맞지만 주사업장에서 총괄해서 납부하고 환급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납부 또는 환급만 그것만 같이 하겠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왜 만든 제도입니까? 자금 압박 해소죠. 사업장이 두 개가 있대요. 두 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만약에 메인만 있어가지고 여기가 제조장 그 다음에 여기다 옮겨갖고 여기다 파는 거야. 직매장, 제조장, 직매장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사업장별 과세 원칙을 택하다 보니까 사업장마다 하다 보니까 여기는 메인만 있으니까 환급 나올 거고 여기는 이 사업장은 환급 나올 거고 이 사업장 납부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내고 받는 것이 그냥 동일한 어떤 과세 기간에 신고 납부 기간 내에 내기도 하고 환급도 받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납부는 납부대로 하고 환급은 한참 있다가 환급된다. 그래서 납부와 환급에 대한 시점 차이 때문에 자금이 묶이는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납부와 환급을 퉁치면 좋겠다. 사업장별 과세 원칙의 틀을 깨고 세금 내고 받는 건 합쳐갖고 전체를 가지고 한꺼번에 총괄 납부하겠다. 그러면 이 납부와 환급 받은 게 퉁쳐지면 그러면 자금 압박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자 아시다시피 이 자금 압박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뭐 있습니까? 이게 요거를 공급으로 의제하면 되는 거지. 이건 공급이 아니에요. 공급이 아니에요.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양도하는 거. 이게 재화의 공급의 정의인데 그 정의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두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옮겨서 팔기만 하는 거니까 이거는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의제하게 되면 여기 매출세액이 나오고 여기 매입세액이 나오면 어차피 똔똔 돼가지고 자금 압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된다. 그것도 하나의 제도다. 근데 우리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지금 보고 있다. 같이 맞물리는 생각을 좀 해놓으시고 자 들어가서 자 이렇게 자금 압박을 해소해 주려고 하는 건데 대상이야 당연히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주사업장을 어디로 정할 거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사업장은 법인은 본점도 되고 지점도 되고 개인은 주사무소만 분사무소 안 되고요. 법인은 지점도 되는데 얘는 분사무소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강조를 많이 했죠. 주된 사업장 어디로 할 거냐 정하고 자 이제 총괄 납부 합니다. 자 총괄 납부 알맹이 내용은 뭐예요? 이 총괄 납부는 받겠다고 하면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청 절차적인 얘기죠. 당연히 아셔야죠. 자 먼저 신청하는 방법은 계속 사업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사업장 여러 개 있는데 각각 사업장마다 납부 또는 환급받아 자금 압박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나는 요번에 7월 1일부터 26년도 7월 1일부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2기부터 하고 싶어요.
그럼 언제까지 신청 들어가는 겁니까? 자, 총괄 납부하려는 2기 그 과세기한 개시 20일 전까지잖아요. 정확히 표현하세요. 이것도 표현 우리가 이제 유예반도 채점해보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표현을 약간 모르는 사람인가 싶게 이제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일 전까지입니다. 과세한 개시 20일 내에 한다는 표현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감점이죠. 20일 내라는 게 언제야? 개시 후 20일이야? 전이야? 라고 하는 거죠. 또 20일 내랑 개시 20일 내에 한다는 표현하면 개시 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개시 전 20일 내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자, 과세기한 개시가 7월 1일부터인데 20일 전까지니까 이 전까지 하는 거잖아. 전까지. 20일 내란 얘기는 이때 하라는 얘기니까 이건 틀린 겁니다. 표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감점돼 버립니다. 아셨죠? 알면서 표현 때문에. 그래서 20일 전까지 이제 신청 들어가는 거고요. 자, 계속사업자는 그러면 20일 전까지 신청하게 되면 언제부터 받는 거야? 그러면 7월 1일부터 하겠다면 6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20일 전까지니까 6월 10일까지. 6월 달 30일까지 있으니까 6월 10일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7월 1일부터 즉 2기부터 하는 거니까 다음 과세관부터 3번은 다음 과세관부터 이렇게 돼 있지. 연결지어서 표현 정확히 이때부터 적용한다라고 표현 넣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게 아니라 이제 계속사업자가 아니라 요번에 신규 사업자야. 처음 사업 시작하는 자인데 사업장 2개 이상 가지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총괄 납부하고 싶대요. 그런 경우라면 사업자 등록은요. 등록은 따로따로 하는 거야. 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납부 또는 환급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부터 시작해서 다른 절차는 다 사업장마다 진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장 2개 있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2개 만들면서 시작할 때 그때 주사업장이 어디니 정하고 그 주사업장의 사업자 등록은 따로 해야 되고 그럼 등록증을 받죠? 받은 날부터 20일 내 하는 겁니다. 등록증 받은 날부터 20일 내요. 등록일부터 20일 내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보면 등록증 받은 날이니까 정확한 표현은 그렇죠. 자, 그다음 추가 사업장.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의 사업장만 있는 자야.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데 사업장이 2개, 3개 막 있는 상태, 4개, 5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 사업장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 추가는 하나 있는 자가 사업장 하나밖에 없는 자가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 있는데 하나 더 만들면서 총괄 납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추가되는 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의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 하는 거예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 하는 거다. 신청. 자, 근데 여긴 단서가 좀 붙어 있죠. 추가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한 내로 한정한다. 그러면 과세기한이 끝나는 6월 30일이니까 예를 들면 1기면 그러면 한 6월 한 6월 한 17일쯤에 했다. 7일쯤에 사업 개시를. 그러면 6월 17일부터면 20일 따지면 7월 달 넘어갈 수 있는데 6월 말까지만 한정한대요. 의미 알겠죠, 그죠? 추가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한 내로 한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까지 신청합니다. 여기다 승인이란 말 써본 절대 안 되죠? 신청만 하면 돼요. 승인상 아닙니다. 신청하면 되는 거고.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신청하면 적용되게 되는 거야. 승인받을 게 아니기 때문에 신청만 잘하면 돼요. 그럼 효과가 어떻게 돼요? 각각의 일반적인 것들은 사업장마다 진행하되 납부 또는 환급만 같이 하는 거죠. 납부 또는 환급에 대해서만 같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납부 또는 환급에 대해 같이 하는 총괄 납부를 받았어? 총괄 납부 받으면 여기 총괄 납부를 하게 되면 자금 압박 피했잖아요. 그럼 이제 공급의제라는 게 있는데 공급의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공급의제는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지. 총괄 납부 사업자들은 공급의제 안 해도 자금 압박 피하는 거니까 이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공급의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근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들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공급의제 한가 착각해가지고 직매장 반출은 공급의제 중에 유일하게 세금에서 발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발급해버린 거야. 그래버리면 어쩔 수 없다. 공급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겠지. 그런 얘기는 잘 우리가 정리하셔야 됩니다.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공급 의지하는 규정이 있는데 어차피 취지가 같기 때문에 걔는 배제한다. 배제하는 게 맞지만 안 하는 게 맞지만 모르고 발급해버렸다면 제외. 이때는 공급 의지 한다는 거지. 이런 관계는 이해하시죠? 계산 문제도 많이 풀고 하니까.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제입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 일단 이제 주사업장 목차 주사업장도 있고 신청 방법도 있었고요. 그러면 효과도 있고 절차와 효과도 쉽게 말하면 절차 및 효과. 그다음에 이제 사후관리입니다. 사후관리. 어떻게 보면 배제. 자, 너 적용제외라고 부르기도 하죠. 적용제외. 너 하지마라고 배제하는 적용제외. 요거 사주기 앞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요것도 짧게 물어볼 수 있어요. 적용제외. 너 하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업의 내용이 변경됐대요. 총괄 납부 부적당하대요. 주된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대요. 기타 또 부적당하다 인정되는 사유. 요거를 간단하니까 정리. 또 빠뜨릴까봐 사주기라고 해서 주사기라고 외우든가. 주사기 또는 사주기 앞다 따놓는 이유가 있죠. 빠뜨리지 말자.
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제외. 너 총괄납부를 받고 있는 도중에 너 하지 마 이제부터라고 하는 거지. 배제. 하지 마라고 하는 거고. 자, 이제 변경이라는 게 또 7번이 있네요. 그럼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받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변경되면 어느 세무서장한테 변경에 대해서 변경 신청할 거냐라고 변경 신청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활용해 볼게요. 쓸세로는 이제 가보시면 거기 193페이지 왼쪽 하단입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대한 변경 신청입니다. 자,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얘가 사업장이 A, B, C, D 그다음에 E까지 있었어요. 이거 빼고 E까지 있는 상태야. 그 중에 A, B, C, D만 총괄납부하겠다 가능합니다. A, B, C만 하겠다 가능합니다. 아셨죠? A, B만 하겠다 가능하고요. 인데 얘는 A, B, C, D를 했나봐. 그리고 E는 왕따 시켰나봐. 이 상태에서 이제 하나 새롭게 사업장 하나 신설하는 거야. F를. 그럼 새로 만들면서 얘를 총괄납부 범위에 넣겠대요. 라고 한다면 얘는 사업자 등록 어떻게 되는 거야? 따로 해야 돼요. 모든 걸 따로 하는데 이제 총괄납부에 대한 변경 신청이야. 우리 총괄납부는 A, B, C, D로 하는데 새로 만들어진 얘도 넣게요.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세무서장한테 한다고요? 신설되는 F 관할 세무장한테 한다고요. 누구한테 변경 신청할 거냐라고 하는 거야. 얘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총괄납부 하고 있던 C 사업장이 있는데 걔를 빼겠대요. A, B, D만 하겠대. C 빼고요. 아니면 A, B, C, D 하는데 E를 집어넣겠대요. 원래 왕따했던 애들. 이런 것들은 다 주사업장이 A면 A의 관할 세무장한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한테 한다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주사업장이 원래 A였는데 주사업장을 B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변경돼서 주사업장이 될 B의 관할 세무장한테 우리 여기를 주사업장을 할 겁니다 라고 B한테 한대요.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정정사유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각각 그 발생한 그 관할 사업자 등록은 따로 하는 거니까요. 따로따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대표자가 변경됐대요. 대표자가 바뀌었대요. 등하게 되면 그때 주된 사업장에다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약간 특이한 게 하나 있네요. 이건 플러스 알파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변경 신청에 대한 얘기까지도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내용에 요거예요. 요 얘기를 그림으로 좀 보여드린 거죠. 이렇게 해서 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포기해요. 자, 안 할래요. 이제 총괄납부 안 하려면 그 개시 20일 전까지 포기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이때도 포기 신고입니다. 신고. 뭐 포기 신청이라고 쓰면 안 돼요. 그런 거 정확히 써야 돼요. 얘는 신청이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좋게요. 얘는 신고하면 그냥 끝이야. 포기하는 거야. 그래서 신청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 신고야. 신고. 자, 이 하게 되면 20일 전까지 하게 되면 다음과 세안부터 이제 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않게 되는 거지. 여기 하나 제도. 이게 주사업장 총괄납부. 아셨죠? 자, 요거랑 당연히 요거랑 더 이제 어떻게 보면 광범위하게 이제 하는 한꺼번에 모든 걸 하겠다는 사업자가 더 센 거죠. 어떻게 보면 사업자 단위 과세. 이건 그냥 쉽죠. 사업자 단위예요. 이 사업자가 사업장이 5개 있대요. 10개 있대요. 그중에 몇 개만 아니에요. 그냥 10개, 5개 있으면 싹 다 해야 돼. 아까 주사업자 총괄납부는 A, B, C, D, E가 있다면 A, B, C, D만 하고 E는 뺄게요. 가능한데 얘는 사업자 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장을 한꺼번에 다 신고납부하고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거야. 모든 걸 한꺼번에. 그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취지는 뭐예요? 모든 걸 한꺼번에 관리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도입했나 보지 뭐. 그래서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데 부가세 신고할 때는 또 쪼개야 된다. 이게 비효율적인 거지. 그걸 막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서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한다.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면 뭐부터 먼저 해버리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 자체를 하나로 발급받아 버리면 하나로 해버리면 그죠? 그래 버리면 등록번호도 하나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겠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절차적인 거나 쓸 때 등록이라는 말 쓰면 좋아. 등록 자체를 하나로 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2개 이상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고 얘는 이 중에 총괄 사업장 어디로 할 거냐? 한꺼번에 묶어서 어디다 할 거야? 관할을 이거는 법인은 본점, 지점 안 됩니다. 개인은 주사무소 돼 있는 거 아실 거예요. 1차 때도 말 문제 많이 나오니까 신청 방법입니다. 자, 신규 사업자 등록돼 있는데 여기부터 봐야죠. 계속 사업자. 계속 사업자가 나 이제 26년도 2기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역시 개시 20일 전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다음 과세관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번, 2번인데 약간 다릅니다. 총괄납부랑 달라요. 먼저 신규 사업자입니다. 신규 사업자. 자, 신규 사업자는 아까 총괄납부는요. 사업자 등록은 따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 주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증을 받으면 20일 내에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얘는 그냥 사업자 등록을 처음부터 신규 사업자가 처음에 사업장 5개 갖고 시작하는 거야. 그럼 사업자 등록이라는 거 먼저 해야죠.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 그 등록할 때 20일 내 한꺼번에 사업자 등록할 때 등록을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한꺼번에. 다릅니다. 표현 잘하세요.
절차적인 걸 비교하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절차적인 거를 주사합장 총괄납부랑 사업자의 과세를. 자, 하나 있는데 또 추가하는 거예요. 얘는 같네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부터 20일 내에 한다고 돼 있고 기간 내로 한정한다고 돼 있는 거 똑같이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얘들이 되면 얘는 요때부터 바로 받는 거지 이제. 그래서 바로 신청하면 그 과세관부터 적용하는 거고요. 얘는 20일 전까지니까 3번은 그래서 다음 과세부터라는 표현되어 있는가 이렇게 표현에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효과는 모든 걸 한꺼번에 한답니다. 그리고 판매 목적 사항 반출 공급 의제 적용 배제한다 똑같이 갑니다. 아까 봤던 얘기랑. 그리고 얘는 이제 총괄 납부는 납부 또는 환급만 같이 가는 건데 얘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포기는 20일 전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유예반 뭐 이렇게 채점해 보고 하면 그러면 여기 뭐 3년간은 또 뭐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뭐 제약이 있다는 얘기 막 쓰고 그런 분 나오는데 5년간이든 뭐든 이거 아니에요. 그건 제약이 없습니다. 포기는 안 할래요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바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게 그래서 그런 얘기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납세지에 대한 내용 상당히 이제 양이 좀 됩니다. 기본적인 납세지 받고 총괄납부랑 사업자 과세 요거 말 표현하는 거 정확히 하자. 주의사항도 말씀드린 것들 참고하셔갖고요. 가져가는 주제로 반드시 만들어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번 샷신 내용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